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짜입니다. 교토는 오사카 다음 가는 칸사이 제2의 도시인데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의 수도였었죠. 그런 만큼 교토는 아직 일본의 옛 전통과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유서 깊은 도시인 교토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1979년 5월 23일 오후 4시 반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A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아내인 미즈노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A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도 아내는 없었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즈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A는 집 근처와 상점가로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다음날 A는 B로부터 그의 아내인 아카시도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평소에 아카시가 자주 고사리를 캐러 갔던 생각이 들었던 아카시의 남편 B는 미즈노의 남편 A와 함께 야산으로 가보기로 했죠. 하지만 A와 B는 이들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무코히마치 경찰서에 미즈노와 아카시의 실종 신고를 내게 돼요. 경찰은 처음에는 30명의 수색대를 투입하고 이 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경찰은 다음 날인 오전 9시 수색대 인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재수색에 들어가게 돼요. 드디어 오전 10시 30분쯤 경찰견이 산 정상 근처 경사면에서 아카시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즈노를 추가로 발견하게 돼요. 아카시는 발견 당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옷은 다 입은 채 티셔츠의 버튼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배낭은 아카시의 시신 옆에 놓여 있었고 배낭 안에는 빈 도시락통, 채취한 고사리,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었어요. 이로 보아 금품을 노린 범행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카시의 바지 주머니에서 이상한 메모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신이 일하는 이즈미야 슈퍼의 영수증 뒷면에 쫓기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것은 연필로 작성되어 있었는데요. 연필은 발견되지 않았고 며칠 후 현장 부근에서 부러진 연필심만 발견돼요. 아카시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그녀의 질 속에서는 O형 혈액형인 남성의 체액이 검출돼요. 전신에는 30곳 이상의 타박성이 있었고 내장과 늑골이 파열되어 있었죠. 한편 미즈노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녀의 몸에서 O형 혈액형인 남성의 채모가 발견돼요. 미즈노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고 칼날은 심장과 폐까지 관통되어 있었어요. 그녀를 찌른 칼에는 아무런 지문이 묻어있지 않았고 워낙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칼이어서 판매 루트도 특정하지 못했죠. 미즈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전신에는 아카시보다 훨씬 많은 50곳 이상의 타박상이 있어서 둘 사이에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녀는 배낭을 맨 채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한쪽 다리만 스타킹을 신고 있었어요. 미즈노 시신 주위에는 그녀의 바지와 운동화가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고요. 그녀의 배낭 속에는 빈 도시락통, 채취한 고사리,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었는데요. 범인은 아카시와 마찬가지로 미즈노의 지갑 속 현금은 손도 대지 않았죠. 위 내용물 소화 상태를 보아 사망 추정 일시는 둘이 고사리를 캐러 온 당일 5월 23일 낮 12시부터 낮 2시 30분 사이예요. 이 사건에 관해 몇몇 용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미즈노와 아카시가 살해되기 일주일 전 사건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목격된 수상한 남자 K예요. 가족과 함께 이곳에 놀러온 주부가 잠시 고사리를 캐느라 혼자 있었는데요. K는 그녀에게 다가와 고사리를 캐러 왔냐며 말을 걸었다고 해요. 여성이 그렇다고 말하며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손에 30cm가량의 칼을 들고 있던 K였죠.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주부가 남편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자 K는 곧바로 도망쳤다고 해요. 주부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에 대한 몽타주가 만들어지는데요. 키는 170cm 정도, 나이는 40대 초반, 회색빛 작업복 착용. 하지만 이 남성에 대한 제보가 전혀 없어서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는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인근에 사는 소년 D예요. 하지만 사건 당일 이 소년 D에 대한 알리바이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요. 세 번째 용의자들은 25세에서 30세가량의 남자 2명인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그들은 미즈노와 아카시가 산으로 들어간 지 10분 후쯤 뒤따라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독범의 소행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아카시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 때문이에요. 비록 급히 갈겨 쓰긴 했지만 그래도 글씨를 쓸 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카시가 이 남자라고 단수로 쓴 점 때문이에요. 네 번째 용의자는 아카시의 남편 B인데요. 사건 발생 이후 미즈노의 남편 A와 아카시의 남편 B는 각각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돼요. A는 사건 수사를 위해 교토현 경찰서에 아내의 보험금 전액을 기부했지만 B는 아내의 보험금으로 옳다구나 하고 새 차를 뽑고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때문에 경찰은 B를 의심하며 신문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증거도 없고 아카시의 메모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풀어주게 돼요. 그럼 사건 당일로 되돌아가서 미즈노와 아카시 행적을 되짚어 보도록 하죠. 교토 나가오카교에 사는 주부 미즈노 케이코와 주부 아카시 히데코는 당시 시내 이즈미야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979년 5월 23일 이날은 둘이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자신들이 일하는 슈퍼에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으로 고사리를 캐러 가기로 했어요. 이 야산은 높이가 230m 정도 되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아서 평소에도 산나무를 캐거나 죽순을 훔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만 이곳은 낮에도 음침하고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전에도 몇 번 강간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미즈노와 아카시는 야산 근처에 있는 절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그곳에서부터는 걸어서 산으로 들어가는데요. 당시 이 야산 근처에는 공사 현장이 한 곳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인부들이 미즈노와 아카시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미즈노와 아카시는 산의 중턱쯤 올라가서 고사리를 따고 낮 12시쯤 산 정상 근처로 가서 배낭 속에 넣은 도시락을 함께 먹었고 이후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살해된 거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1994년 5월 24일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5년 후인 1984년 5월 15일 또 다른 주부 C가 목과 등을 칼에 찔리고 이불에 돌돌 말린 채 집까지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경찰이 나가오카교 살인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한다고 하자 여러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죠. 첫 번째 소문은 주부 C가 5년 전 살해당한 피해자들 미즈노와 아카시와 같은 슈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당일 함께 야산으로 고사리를 캐러 갔었지만 C만 혼자 먼저 내려가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문은 당시 경찰은 주부 C의 안전을 위해서 그녀에 대한 일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후 누군가가 이를 발설하면서 범인이 입막음을 하려고 주부 C를 살해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는데요. 두 사건의 범인 모두 혈액형이 O형이라는 건 왠지 좀 찜찜하긴 하네요. 오늘의 사건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청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